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요.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정한 부를 얻는 방법, 부의 추월 차선입니다. MJ 드마코 지음, 토트 출판사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왜 지름길로 가지 못할까요? 꿈을 제쳐두고 평범한 삶으로 나가는 길에서 벗어나라. 이 책의 대부분은 나의 하지마 조언에 대한 것이다. 당신의 현실은 나의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성공의 아웃소싱은 없다. 백만장자와 함께하는 커피 한 잔으로 생각하라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1장은 부자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50년, 2장은 제대로 공부하고 역경을 이겨내야 목적지에 도달한다. 3장 가난을 만드는 지도, 인도. 4장은 평범한 삶을 만드는 지도인 서행차선. 5장은 부자를 만드는 지도, 추월차선. 6장은 지금 당신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라. 7장은 제한 속도 없이 달릴 수 있는 멋진 길이 있다. 8장은 당신의 실행력이 당신의 최고 속도다. 1장 부자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50년 맙소사. 천천히 부자 되기로는 가망이 없습니다. 평범함은 갈망의 대상이 아니라 회피 대상이죠. 조디 포스터가 한 말인데요. 젊은 나이에도 은퇴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부자 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 시간에 얼마든지 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천천히 부자 되기는 당신의 시간을 소모시켜 실패하게 하는 게임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는 당신이 정골, 지각 있고 생기 넘칠 때입니다.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인데요. 인생의 목적은 다수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랬습니다. 인기와 타고난 재능은 부의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빠르게 돈을 번다는 것은 차근차근 모으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인데요.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2장 제대로 공부하고 역경을 이겨내야 목적지에 도달한다. 백만장자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노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했는데요. 부는 부분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공식입니다. 과정이 부자를 만들고 사건은 과정의 결과물일 뿐인데요. 부자가 되는 길에는 위험과 희생이 따릅니다. 그 과정을 견뎌내는 소수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를 향한 재무지도 3가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어떤 길로 가든 상관없다. 루이스 캐롤이 한 말입니다. 변화를 주려면 우선 당신의 신념이 변해야 합니다. 당신의 지도가 바로 그 신념을 결정짓는데 인도는 가난, 서행차선은 평범한 삶, 추월차선은 부라는 목적지를 향합니다. 각각의 지도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핵심 사고 방식을 포함합니다. 핵심 사고방식의 기준은요, 부채에 대한 인식, 시간에 대한 인식, 교육에 대한 인식, 돈에 대한 인식, 주요 수입원,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 부에 대한 인식, 부의 방정식, 목적지, 책임감과 통제력, 삶에 대한 인식입니다. 3장 가난을 만드는 지도, 인도를 보겠습니다. 돈은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처음으로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면 아마도 내가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처음에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공격을 받게 됩니다. 레리 앨리슨의 말인데요. 인도 여행의 1등석은 아무런 재무계획 없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인도로 가는 길은 시간과 돈의 부족으로 이어지고요. 미숙한 돈 관리 능력은 더 많은 돈으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인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죠. 부가소득의 빚의 합으로 정의되면 그 부는 실체가 없는 환상입니다. 미숙한 돈 관리 능력은 도박과 같고 결국 잃는 쪽은 당신입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인 것의 차이는요. 부는 인생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할 말인데요. 부는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가족적인 친밀한 관계, 신체와 건강, 자유가 바탕이 될 때 얻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물질적 소유물은 부의 3요소를 위협하죠.
평범하다는 것은 현대판 노예라는 뜻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곤란한 상황에서 당신을 구해줄 수는 있습니다. 클레어 부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고 돈으로 사는 물질적인 것들은 자유를 해치기 때문이고요. 자유에 해가 되는 모든 것은 부의 3요소에 해가 됩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고 자유는 곧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건강, 자유,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되면 자유를 잃게 되고 자유를 빼앗는 것은 부를 함께 빼앗아 갑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사면 안 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면 자유, 건강, 그리고 선택권을 잃게 됩니다.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은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나는 운을 믿는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운이 따르곤 했다. 부와 마찬가지로 행운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행운은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진 과정 덕분에 확률이 올라갈 때 찾아오는데요. 인생 한 방을 노리고 있다면 당신은 과정이 아닌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당신을 추월 차선이 아니라 인도로 안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고 남 탓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인데요. 히치하이커들은 재무계획을 남에게 맡겨버림으로써 스스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법칙은 바로 당신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럴 힘을 내주지 않는 한 당신은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책임이 선택을 결정합니다. 책임진다는 건 인생의 운전석에 앉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이고 의무는 그 다음 과정입니다. 4장 평범한 삶을 만드는 지도 서행차선. 절약만으로 절대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평범함은 갈망의 대상이 아니라 회피 대상이다. 조디 포스터. 서행차선은 인도를 걷는 사람들이 책임과 의무를 느낄 즈음 자연스럽게 갈아타는 노선입니다. 부는 당신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가 아니고 젊고 생기 있게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는 게 최선인데요. 서행차선 인생 계획은 성공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회사에서 그때까지 버티려면 엄청난 정치적 수완이 필요합니다. 서행차선 여행자들은 주말을 주중에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라 여깁니다. 서행차선의 기본 투자 시간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60%, 즉 5대인데요. 서행차선에 내재된 5대2 거래 비율은 보통 고정불변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은 한 주에 5일을 일하기 때문이지요. 당신을 자유를 사기 위해 자유를 팔고 있다? 하루 8시간씩 열심히 일하다 보면 결국엔 사장이 되어 12시간씩 하루에 일하게 될 것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 직장에서 자유 시간을 팔아 자유 돈을 삽니다. 경험은 행동을 통해 얻어집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관계없습니다. 소득의 주요 원천을 통제하지 못하면 부의 증식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부의 길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함정. 인생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는 죽는다고 누군가가 알려줬어야 했다. 그랬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금 하라.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 지금 하라. 내일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이클 랜던이 한 말입니다. 서행차선 계획에 따르면 통제 불가능한 제한적 영향력밖에 발휘할 수 없으므로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서행차선의 부의 방정식의 첫 번째 변수는 직업인데요. 직업은 다른 말로 시간당 사용되는 당신의 가치, 즉 내재 가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재 가치는 당신의 시간이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를 갖느냐를 의미하며 시간 또는 연 단위로 측정됩니다. 서행차선 내재 가치는 일정한 한계치 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루 24시간을 넘을 수 없고 평균 기대 수명은 74세이기 때문입니다. 서행차선의 주요 수입원, 직업과 마찬가지로 부의 증식 방법, 복리 역시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직업과 마찬가지로 복리는 수학적으로 사실상 가치 없고 통제 불가능한 전략인데요. 매년 바람직한 수익률을 내달라고 시장 또는 경제에 애원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매번 시간 흐름을 기본적으로 하는 공식에 매인다면 돈은 모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인생의 원동력이 돼야지 돈과 맞바꿔져서는 안 됩니다.
부 자체가 시간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를 얻기 위해 시간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은 부의 창출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부의 공식을 이루는 변수를 통제할 수 없다면 재무계획 전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학위보다 빚더미를 먼저 안겨주는 교육.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내 배움에 방해가 된 유일한 한 가지는 내가 받은 교육이다라고 했습니다. 서행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학력으로 자신의 내재 가치를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생계를 위해 돈 버는 데 쓰는 시간은 저당 잡힌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자유로운 시간의 반대 개념인데요. 기생적인 부채는 시간을 저당 잡히게 하고 억지로 일하게 만듭니다. 자가당착에 빠진 서행차선의 구루들. 과거에는 바보들이 돈을 뜯기곤 했다. 하지만 이젠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 아들라이 스티븐슨이 했습니다. 조언은 자기가 지지하는 방식대로 실천해서 실제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들어라. 다수의 투자 구루들은 이론과 실제의 괴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들이 남에게 가르치는 부의 방정식과 스스로 부자가 된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이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행차선을 벗어나는 비밀의 출구. MJ 드마코는 나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을 후회하느니 실패를 후회하는 삶을 살겠다 라고 했는데요. 서행차선에 7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 중 5가지는 통제 불가능하고 라이프 스타일의 위험은 서행차선에서 통제할 수 있는 위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서행차선 공식에 쓰이는 숫자 자체가 평범해서 그 결과 역시 평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행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통제가 가능한 변수 중에 하나인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요. 단순한 지출 삭감이 아니라 소득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지출 관리가 부자를 만듭니다. 명성을 얻거나 회사의 경영진이 됨으로써 자신의 내재 가치를 끌어올리려면 서행차선 부의 방정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명해지거나 회사의 경영진으로 올라서지 않고 서행차선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은 중간에 그친다. 중산층, 중년입니다. 서행차선 부자들은 중산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과거의 100만 장자는 오늘날 500만 장자에 해당하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대로 쓰는 방법을 모른다면 부자로 살 수 없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은 몇백만 달러의 돈이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100만 장자 라이프 스타일을 쫓기 때문에 결국 파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장 부자를 만드는 지도 추월차선.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한 사고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짐 론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했더라면 더 잘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추월차선 전략적 리스크는 서행차선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보상은 훨씬 큽니다. 추월차선은 통제 가능한 무제한적인 영향력에 기초를 둔 재정 전략입니다. 추월차선의 목적지는 부입니다. 추월차선 지도를 따라가면 빠르게 부자 되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게 부자 되기와는 헷갈려선 안 됩니다. 직장 같은 사업은 노, 사업은 시스템으로 굴려라.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한 말인데요. 추월차선에는 생산자만 존재합니다. 소비자가 가난한 다수라면 생산자는 부유한 소수입니다. 생산자로 성공하면 원하는 걸 무엇이든 소비할 수 있습니다.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생산자이자 기업가, 혁신가, 예지자 그리고 창조자입니다. 사업 자체가 추월차선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은 정체를 숨기고 있는 직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추월차선 부의 방정식은 시간에 매여 있지 않으며 방정식을 이루는 변수들은 무제한적이며 통제 가능합니다. 초고속으로 돈을 벌고 불리는 방법. 위험은 무릅쓰고 멀리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만이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지점을 발견한다. 엘리엇이 한 말인데요. 추월차선 부의 방정식의 핵심은 최고 한계 속도, 즉 제품 판매 가능수를 거의 무제한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 역시 무제한에 가깝게 커질 수 있고 최대 한계치는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될 시장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계 속도가 높을수록 기대 수입도 높아집니다. 부자들이 사용하는 주요 부증식 촉진제는 소유한 자산의 가치입니다. 자산은 스스로 창조하거나 설립하거나 구매함으로써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산 가치를 통해 부를 창출할 경우 자산이 속한 산업의 평균 산업 승수에 따라 부를 큰 폭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순이익이 늘어날 때마다 자산 가치는 순이익의 산업 승수를 곱한 만큼 증가합니다.
당신의 사업체가 속한 산업에 따라 평균 산업 승수가 결정되고 그 수치가 곧 당신의 부증식의 비율이 되는데요. 승수가 3이라면 부증식 비율은 300%입니다. 현금화는 자산평가금의 서류상 순자산을 돈, 진짜 순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일로 이를 통해 소극적 소득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추월차선 진입을 예고하는 5가지 사업 씨앗. 시간은 인생의 동전입니다. 다른 동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만의 그 동전을 어디에 쓸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 대신 이 동전을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칼 샌드버그가 한 말인데요. 시간으로 돈을 번다는 서행차선식 거래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스스로 생산자, 특히 사업체의 주인이 돼야 합니다. 사업 시스템은 당신 대신에 시간을 돈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시간으로 돈을 번다는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소극적 소득이 세금이나 품위유지비 등을 포함한 지출보다 많다면 은퇴만이 남았습니다. 은퇴는 연령에 관계없이 할 수 있고요. 돈이 열리는 나무의 열매는 소극적인 소득입니다. 추월차선의 목적은 당신의 시간과 관계없이 스스로 살아남는 사업 시스템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돈이 열리는 나무의 씨앗 5가지는 임대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콘텐츠 시스템, 유통 시스템, 인적 자원 시스템입니다. 임대 시스템의 종류로는 부동산, 라이선스, 특허 등이 있고요. 컴퓨터 시스템의 종류로는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사업 등이 있습니다. 콘텐츠 시스템의 종류는 책, 블로그, 잡지 등이 있고요. 유통 시스템의 종류는 프랜차이즈, 체인점, 네트워크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 시스템은 소극성을 더하거나 뺄 수 있고요. 인적 자원 시스템은 관리 및 운영 비용이 가장 많이 듭니다. 부가 복리를 활용하는 방식은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제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인데요. 저축한 1달러가 곧 돈의 나무의 씨앗이 됩니다. 5%의 이자율이라도 10,000달러에 붙으면 한 달에 소극적인 소득 40,000달러를 발생시킵니다. 저축은 소극적 소득을 발생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추월차선 여행자들, 다시 말한 부자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득을 얻고 유동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복리와 시장을 이용합니다. 저축은 자유를 위해 투쟁할 군대를 모으는 방법입니다. 부자들은 복리를 목돈에 적용함으로써 효과를 최고조로 높여 활용합니다. 추월차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채권자의 위치에 섭니다. 돈이 저절로 따라오는 영향력의 법칙. 성공한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요. 영향력의 법칙에 따르면 규모나 중요도 면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규모는 추월차선 부해방정식의 순이익을 구성하는 변수 중에 판매 개수를 의미하고 중요도는 단위당 이익을 의미하는데 영향력 법칙은 절대적이며 어느 지도든 적용 가능합니다. 자수성가한 부자의 역사를 뒤집어보면 영향력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영향력 법칙이 갖는 절대성은 직접적인 접근이나 통제 또는 간접적인 접근 모두에서 발견되는데요. 수백만 달러를 벌려면 규모가 크거나 중요도가 높은 방식으로 수백만 명에게 바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 지금 당신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라.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사건과 상황의 발단은 우리 스스로에게 온다. 그것은 우리가 뿌린 씨앗으로부터 자라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스스로에게 먼저 투자하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죠. 부를 향해 나아갈 당신을 소유하려면 사업이라는 행위로부터 당신을 분리시켜 줄 수 있는 회사를 차려야 합니다. 당신의 회사는 곧 당신의 대리인이 될 것입니다. 추월차선 산업용으로 바람직한 기업 구조는 주식회사, 소규모 회사, 그리고 유한책임 회사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당신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선택한 결과입니다. 선택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면면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책임지는 데서 오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베넷이 한 말인데요. 가난의 주요 원인은 어리석은 선택에 있다고 합니다. 당신 인생의 운전대는 곧 당신이 한 선택이고요. 정확한 당신이
당신은 정확히 당신이 있기로 결정한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성공은 과정을 이루는 수백 가지 선택의 결과이고요. 선택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반역적인 선택은 인생을 영원히 부정적인 영향에 미칩니다. 선택은 큰 마력을 지녔고 미래로 향하는 궤도와 같죠. 젊을 때 하는 선택일수록 더 큰 위력을 갖고 젊을수록 큰 마력을 지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의 선택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마력도 감소합니다. 자동차 앞에 있는 유리부터 닦아라. 샬럿 길머는 현재 우리를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 미래의 우리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각 선택이 행동 선택을 결정짓는데요. 어떤 것을 지각하거나 지각하지 않기로 한 선택은 행동으로 옮기거나 옮기지 않기로 한 선택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미 어떤 지각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 자신을 비춰봄으로써 지각 선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결과 분석법을 활용해서 배반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리스를 활용하여 대안 및 선택에 따른 세부 요소를 고려해 중대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습니다. 과거는 촉진적일 수도 배반적일 수도 있는데요. 어느 쪽에 작용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과거에 묶여 꼼짝 못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역품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려라. 조선은 범인들이 천재에게 보내는 찬사이다 라고 오스카 와일드는 이야기했는데요. 사회적 중력은 당신이 특별하기보다 평범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해로운 관계는 에너지를 고갈시키죠.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 인생의 사람들은 같은 전투소대에 소속한 전우와 같죠. 그들은 당신을 구할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고 아니면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과정을 촉진시키지만 나쁜 관계는 관계를 배반합니다. 노동시간은 자유시간의 대가입니다. 시간은 케이크같이 다른 이와 나눌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시간은 삶의 핵심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의 시간을 달라고 한다면 분명 그들의 삶의 일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앙뚜아네트 보스코가 한 말입니다.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시간을 모든 자산 중에 으뜸으로 여깁니다. 시간은 굉장히 부족한 반면에 돈은 충분합니다. 노동시간은 돈을 벌기 위해 쓰는 시간이고 자유시간은 즐기며 쓰는 시간입니다. 인생은 자유노동과 노동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동시간으로 자유시간을 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기생적인 부채는 자유시간을 삼켜서 노동시간을 배출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에서 벗어나야 기생적인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스템과 돈나무를 키우는 교육. 교육은 학교에서 배운 걸 모두 잊어버린 후에도 남는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요.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졸업 전에 이미 시작한 경우를 제외하면 졸업과 동시에 자신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의 교육은 그들의 비즈니스 시스템과 돈나무를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바퀴에 달린 톱니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톱니를 만드는 법을 원하죠. 방법은 모른다는 게 공부하지 않는 자의 구차한 변명입니다. 무한한 지식은 도처에 있고 무료입니다.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신체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적인 충전은 다른 목표에 할당한 시간 블록 안에서 동시에 가능합니다. 훌륭한 세미나를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국가 세미나의 주최자들은 행사라는 공허한 약속을 판매해서 인도 여행자들이나 권리를 박탈을 당한 서행차선 운전자들을 이용해 먹기도 하죠. 시스템과 사업에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통제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당신은 충분히 빨리 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리오 안드레타가 한 말인데요. 근면과 헌신이 승자와 패자를 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기적이고 화려한 안락함 대신에 단기적이고 평범한 안락함을 선택하죠.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합니다. 근면, 희생, 길이의 다른 장애물에 대비해서 당신 기대를 무장시켜야 합니다. 이것들은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별해서 대다수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지뢰와 같습니다. 실패는 성공에 당연히 수반됩니다. 실패를 예상하고 그로부터 배워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홈런 한 번으로 당신과 후손들이 삶까지 재정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홈런은 선수 대기석에서는 이룰 수가 없죠. 완벽한 타이밍이란 존재하지 않고 언젠가를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7장 제한 속도 없이 달릴 수 있는 멋진 길이 있다. 올바른 길로 가야 불을 통한다. 가고자 하는 길이 택하는 자만이 그 길에 이르는 곳을 택하게 됩니다. 수단이야말로 목적을 결정한다고 헨리 에머슨 파주딕이 한 말인데요. 모든 사업이 옳은 길은 아닙니다. 소수의 길만이 영향력의 법칙이 통하는 곳이나 법칙 근처에 위치합니다. 최고의 길과 순수한 추월 차선만이 추월 차선의 5계명인 욕구, 진입, 통제, 규모, 시간을 만족시킵니다. 돈을 쫓지 말고 욕구를 쫓으라. 서로의 삶이 덜 힘들도록 하지 않는다면 왜 사는 것이란 말인가? 조지 엘리엇이 한 말인데요. 욕구의 계명은 욕구를 해결하는 사업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욕구는 문제점, 서비스 결함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정서적인 불만족 등을 말합니다. 신규 사업의 90%는 외적인 시장 욕구가 아닌 이기적인 내적 욕구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아무도 꿈과 돈을 향한 당신의 이기적인 갈망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 사업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만 알고 싶어 하죠. 돈을 쫓으면 돈은 달아납니다. 하지만 돈을 무시하고 무엇이 돈을 끄는지에 집중하면 돈이 당신을 따라올 것입니다. 100만 명에게 도움을 준다면 백만장자가 될 것입니다. 진정 하고 싶은 것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것이 누군가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당신이 그것을 뛰어나게 잘해야 합니다. 서행차선 여행자들은 진정하고 싶은 것과 진정하기 싫은 것과 맞바꿉니다. 이들은 5일 동안 끔찍한 일과 2일 동안의 행복을 맞바꾼다는 것입니다. 진입 장벽이 높거나 남달리 탁월하거나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는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항구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어떤 바람도 옳은 길로 향하지 않는다고 세네카가 이야기했습니다. 진입의 계명에 의하면 진입 장벽이 낮아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길은 열등해집니다. 접근성이 높은 길에는 통행량이 많고 통행량이 많으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는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임무는 낮아지죠. 진입 장벽이 낮은 사업은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포화 시장을 야기합니다. 그럼 낮은 진입 장벽을 넘어서는 이런 탁월함이 필요하겠죠. 사업에 진입하는 것은 값을 치러야 하는 일련의 과정이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라는 일반 대중이고 누구나 주류 매체를 통해 기본 정보를 얻습니다.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좋은 개인은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것 말고 의지할 곳이란 없다라고 했습니다. 히치하이커들은 사업의 통제권을 추월 차선 여행자들에게 양해합니다. 운전자와 히치하이커 관계에서 항상 운전자가 통제권을 가지고 히치하이커는 운전자에게 좌지우지 되는데요. 당신이 통제하는 조직을 갖고 세상을 놀이터로 삼아야 합니다. 다단계는 사업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오히려 판매, 네트워킹, 훈련과 동기, 유발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죠. 다단계는 통제의 계명, 진입 계명, 욕구 계명을 위반하고 다단계 판매원들은 추월차선 여행자의 군대에 속한 일개 병사라고 하는데 다단계는 강력한 유통체계입니다. 추월차선 여행자는 다단계 회사에서 취직하지 않고 다단계 회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사업의 힘은 규모에서 나옵니다.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단 한 번만 오르면 된다. 마크 큐벤이 한 말인데요. 고객 규모가 시장을 결정한다. 시장이 클수록 잠재적인 부도 커진다. 당신의 사업은 단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홈런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힘은 규모에서 나오고 규모는 시장에 의해 결정됩니다. 규모의 계명을 위반하면 추월차선 부의 방정식은 무장 해제됩니다. 범위와 중요도 중에 하나 혹은 둘 모두가 충족되면 규모가 실현됩니다. 영향력의 법칙을 통해 부에 이를 수 있고 이때 규모, 중요도, 수입원은 장애가 됩니다. 영향력에 접근하려면 통제권을 쥐고 규모나 중요도라는 장애물을 꿰부숴야 합니다. 규모, 중요도, 수입원의 결함이 있을 경우 부의 창출에 이르는 길에 속도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돈이 되는 사업. 아이디어는 많은데 시간이 없다. 나는 100년 정도밖에 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토마스 에디슨은 이야기했는데요. 시간과 분리되지 않는 사업은 직업입니다.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돈이 되는 사업은 시간의 계명을 충족시킵니다. 시간 계명을 충족시키면 돈 남은 묘목에 기반을 둔 사업을 시작하거나 돈 남은 묘목을 이식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합니다. 추월차선 5계명을 만족시키는 사업 아이템. 존 우드는 당신에게 돈을 주지 못할 사람을 위해
일한 하루는 형편없는 하루다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추월 차선이란 5개명 통제 진입 욕구 시간 규모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욕구에 기반둔 사업이라 할 때 인터넷은 5개명을 압도적으로 만족시켜 가장 빠른 고속도로입니다. 혁신이란 글쓰기, 발명,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 개방도로입니다. 발명을 통해 성공하려면 유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타 기반 사업은 의도적으로 되풀이를 통해 홈런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되풀이를 하면 규모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아이디어가 아닌 실행에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신기하고 새로운 일이 가능하다는 걸 믿지 않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로고는 가능하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러고는 가능하게 되는데 이쯤 되면 다들 왜 수세기 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했을까 의아해합니다. 프린세스 호지슨 버넷이 이야기했는데요. 기회란 타겟책을 마련하기보다 기대치와 결과의 간극, 작은 불편, 문제점 등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다른 길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경쟁은 어디서나 존재하므로 당신의 목표는 더 잘하기가 돼야 합니다. 추월차선 성공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들 역시 엄청나게 뛰어난 아이디어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기존 컨셉들을 개선하거나 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했을 뿐입니다. 단념은 꿈을 버릴 때나 하는 것입니다. 재무적 문명 상태를 벗어나라. 인생의 비극이란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게 아니라 아무런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벤자민 메이스가 한 말인데요. 추월차선은 당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꿈을 이루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큰 목표는 목표를 이루는 세부 사항들로 쪼개서 달성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저축하며 돈과 당신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살 수 있는 소극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함께 싸워줄 병사를 하나 더 구하는 셈이 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은 부가 아니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부의 증대는 추월 차선에 맡겨야 하고 재무적인 문맹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재무 왕국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생활 수준을 소득 수준보다 낮게 유지하라는 규칙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추월 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에게 생활 수준을 소득 수준보다 낮게 유지하라는 고소득을 증대시키라는 의미죠. 재정 자문가는 재정적 문맹을 해결해 주지 않으므로 재무적 지식은 보험과 같습니다. 재무적 문맹 상태에 놓여 있으면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특히 재정 자문가의 조언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8장 당신의 실행력이 당신의 최고 속도다.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다. MJ 드마코는 아이디어는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생각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속도는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훌륭한 정보가 무가치해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성공적인 추월 차선식 사업은 체스게임처럼 다차원적으로 운영되는데 1차원적인 사업은 가격만 초점을 맞춥니다. 아이디어는 가능 속도고 실행은 실제 속도입니다. 당신의 블록버스터급 아이디어는 남들도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사람은 아이디어의 주인이 아니죠.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걸 소유합니다. 최고의 사업 계획은 실행 실적입니다. 실행하지 않는다면 세상 최고 아이디어를 가져도 당신에게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소가 당신에게 다가오리라는 기대 속에 들판 한가운데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당신이 원하는 우유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쿠트리스 그랜트가 한 말인데요. 세상은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업 계획은 쓸모없습니다. 세상 최고 사업의 계획은 실행 실적이고 실행 실적은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행 실적이 있다면 안 그랬던 사람들이 당신 사업 계획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업에 투자받고 싶다면 행동을 취하고 눈에 보이는 실행 결과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지겹도록 분석만 해놓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만질 수 있고 실제 존재하는 것에 투자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객에게 힘이 있다. 고객에게 충성하라. 제프 베조스는 당신이 훌륭한 경력을 쌓는다면 고객은 그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것이고 입소문은 굉장한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불만은 고객 마음을 간파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죠. 변화에 대한 불만은 파악하기 어렵고 입증하거나 무효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기대로 인한 불만은 당신 회사나 마케팅 전략의 운영상 문제를 드러냅니다. 훌륭한 고객 서비스는
고객의 낮은 기대를 긍정적으로 꺾는 것만큼 간단합니다. 형편없는 서비스는 추월 차선의 기회입니다. 만족한 고객은 당신 회사를 공짜로 홍보해주는 인적 자원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한 고객은 두 가지 잔여 효과를 가져오는데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또 입소문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고객과 그들의 만족이 당신이 열망하는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커 보이지만 행동은 작게 하는 전략이 고객 서비스 기대 좌절을 긍정적으로 이끕니다. 커 보이면 잠재 경쟁 업체들이 겁을 먹고 도망갈 것입니다. 사업 파트너십은 결혼만큼 중요합니다. 평범함은 갈망의 대상이 아니라 회피 대상이다. 조디 포스터가 했는데요. 사업 파트너십은 결혼만큼 중요합니다. 당신 회사에 대해 대중이 갖는 인식은 직원들에게 달려있죠. 열성적인 고객 서비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지만 열성적인 기능이 없는 형편없는 고객 서비스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헨리포드는 시장에서 좋은 상품은 결코 과잉 공급되지 않지만 나쁜 상품은 빠른 속도로 과잉 공급을 이룬다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쟁사가 하는 걸 보고 베끼느라 바쁘다면 혁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쟁사는 잊어버리고 당신의 사업에만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쟁사를 그들의 약점을 찾아서 당신의 제품을 차별화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추월 차선 비즈니스 접근 포인트. 메리케이 애쉬는요, 모든 사람은 목에 보이지 않는 사인을 달고 다닌다.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달라.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때 이 문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브랜드를 만들고 차별화된 브랜드가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브랜드의 성공 여부는 참신한 판매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견고하고 독특한 판매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기억할 20가지. MJ 드마코는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 공식인데요. 부는 라이프 스타일의 바탕이 되는 믿음, 선택, 행동, 습관이 만든 공식이고 체계적인 과정이다. 부는 하나의 과정이지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2는 인정입니다. 시간 제약을 받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셈법인 부는 직장 더하기 시장인데요.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무계획은 좋은 계획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행운은 행동할 때 비로소 따라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3. 멈춰서 바꿔라. 잘못된 지도를 따라가는 걸 바꿔야 합니다. 이제껏 해온 일을 멈추고 주말을 기다리며 영혼을 파는 짓을 멈추고 비효율적인 안내서를 버리고 추월 차선으로 갈아타고 소비자가 아니라 바로 이 생산자 편에 합류해야 합니다. 4. 시간인데요. 시간은 추월 차선의 큰 자산입니다. 특히 여유 시간이 더 중요하고 자유 시간을 줄 활동에 투자해야 합니다. 5. 변수를 통제하라. 부를 창조하기 위해 통제 가능하고 제약 없는 수학을 이용하고 서행 차선의 부의 방정식 즉 시간 제약 있는 방정식인 시간당 임금, 연봉, 연례화된 수익과 수년간의 투자에는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부를 결정지을 셈법을 통제할 수 없거나 그 숫자를 빨리 크게 키울 수 없다면 당신의 금융개혁 계획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수학적 영향력은 당신을 위해 일하는 시스템에 의해 발휘됩니다. 6번째는 자산과 소득인데요. 조직화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매각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소득과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마다 부는 가속화됩니다. 소득 수준보다 생활 수준을 낮게 유지하되 지출을 관리하는 동시에 소득에 집중해 자신의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출 삭감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 가치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백만장자를 만듭니다. 7번째는 숫자입니다. 당신의 숫자는 무엇인지요? 자신의 숫자를 정하고 1센트 단위로 쪼갠 다음에 지금 바로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굴러다니는 동전을 저축하기 시작하고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저축한 돈이 늘었나 확인할 수 있는 도표를 만들어서 사무실 벽에 붙여서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8번째는 영향력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통제하는 환경 안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면 돈은 저절로 굴러오게 되고 돈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9번째는 조종인데요. 삶에서 향해는 선택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이 추월차선 이론에 헌신해야 하고 그 헌신은 당신의 과정을 형성합니다. 10번째는 벗어나기. 당신의 사업 구조를 추월차선 실체에 부합하게 만들어서 서행차선을 불확실한 부의 방정식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11번째는 목적과 열정인데요. 열정이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게 것이라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은 당신의 영혼을 불사르고 당신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열정은 흥분으로 속도를 올리게 만들기도 하고 불만으로 격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너무나 강렬해서 당신을 그 과정에 빠져들게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일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2번째는 학습입니다. 학습은 졸업과 함께 시작하는데요. 절대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추월차선 지식을 공부하고 도서관을 방문하고 인터넷을 통해 배움을 계속하고 정보란 재무적인 여정입니다. 13번째는 차선입니다. 추월차선으로 진입하고 모른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 길을 당신이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필요성과 문제점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신을 훈련시키고 당신의 생각과 언어를 관찰하고 세계 최고의 사업 중에 많은 것들이 이미 존재하는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더 잘 해결해낸 것인데요. 니즈나 불편점, 문제점, 쟁점에 집중하면 길이 스스로 열릴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당신을 선택할 것입니다. 14번째는 통제력입니다. 당신의 재정 기획은 통제의 계명과 통하는데요. 이 재정 계획을 통제해야 합니다. 열대어가 아닌 상어처럼 수용해야 합니다. 15번째는 소유입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면 돈은 자연히 굴러들어올 것입니다. 이는 욕구 계명을 반영하는데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소유하게 노력하고 그럴 때 돈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돈은 다른 사람이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고 필요한 것을 가진 사람에게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16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사업을 자동화하고 시간 계명을 소중히 하고 당신 시간을 사업으로부터 분리하며 돈이 열리는 나무의 묘목은 자본체계, 대출체계, 컴퓨터 시스템, 내용체계, 분배체계, 인적 자본 관리체계인데 어떤 사업에서든지 자동화의 핵심은 이런 묘목에 근거합니다. 17번째는 복제입니다. 당신의 시스템을 복제하고 규모의 계명을 존중하라. 홈런을 때리는 환경에 진입하라. 당신의 제품 서비스 과정의 영향력 법칙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규모로 복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18번째 성장입니다. 당신 기업을 마치 체스 경기처럼 다차원적으로 성장시키고 회사가 아닌 상표를 만들고 고객 불만을 기회로 바꾸고 세상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세상의 최선의 방향으로 인도하고 스스로를 경쟁에서 차별화시키고 하나의 단 하나의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19번째는 출구입니다. 출구 전략을 세워서 추월 차선에서 단 하나의 목적지는 돈 들어오는 시스템을 통해 얻은 안전한 소극성인데요. 언제 말에서 내려 새말로 갈아탈지를 배워야 합니다. 20번째는 은퇴입니다. 보상 그리고 반복인데요. 자산을 현금화한 이유는 은퇴하거나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해서 어떤 쪽이든 그 과정을 겪던 획기적인 사건에 대해 스스로 보상을 하고 목표를 이루며 마음껏 자축하는 것입니다. 추월 차선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40가지 다짐. 나는 빠르게 부자 되기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치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서행차선이 내 꿈을 묻어버리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서행차선 예언자들의 교리에 나의 진실이 오염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서행차선이 유일한 계획이 아닌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주말을 위해 내 영혼을 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를 향한 여정을 대신해 줄 사람을 기대하지도 찾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시간과 돈을 맞바꾸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재무계획을 시간을 통제하에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재무계획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건이 아닌 과정을 믿을 것이다. 나는 자기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설교하는 구루 조건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복리를 부가 아닌 소득 창출에 활용할 것이다. 나의 돈이 소극성을 존중할 것이다. 나는 졸업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생적인 부채의 짐을 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소비자팀이 아닌 생산자팀에 설 것이다. 나는 내 꿈의 실현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돈이 아니라 니즈를 쫓는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애정이 아니라 열정으로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나는 지출이 아니라 수입에 집중할 것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가장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먼저 투자할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증명되길 기다릴 것이다. 나는 내 사업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히치하이커가 아니라 운전자가 될 것이다. 나는 제한적인 규모와 작은 범위 내에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선택이 지니는 마력을 인정할 것이다. 나는 연못 속의 구피가 아니라 바닷속의 상어처럼 헤엄칠 것이다. 나는 먼저 소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생산하고 나중에 소비할 것이다. 나는 진입 장벽이 없거나 낮은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남의 브랜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브랜드에 투자할 것이다. 나는 아이디어에 집착하지 않고 실행할 것이다. 나는 주주 때문에 고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업이 아닌 브랜드를 구축할 것이다. 나는 기능이 아닌 혜택에 중점을 둔 마케팅 메시지를 고객에게 전달할 것이다. 나는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만 집중하겠다. 나는 체커가 아니라 체스처럼 사업을 운영할 것이다. 나는 생활 수준이 소득 수준을 넘기지 않되 소득을 늘릴 방법을 찾을 것이다. 나는 재무적인 문맹 상태로 살지 않을 것이다. 이 40가지가 굉장히 이 책의 핵심 요약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서는 인도와 서행차선과 이 추월차선 이 세 가지로 경제적인 부의 진입로를 세 가지로 다룬 게 비유와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책으로 누구나 이 책을 꼭 한 번쯤은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 책이었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왔습니다.